그냥 써갖고. 아, 이거 참, 이거 뽑아야 돼. 하다가 배터리가, 이쪽이. 아, 요거는 요리, 예, 요거는 요리 들어간 유튜브. 좀 춤. 아, 이것도 해줬어. 예. 나중에 제가 줌 화상 들으면 그게 더 깨끗할 겁니다. 줌 화상이 그대로 녹화되거든요. 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좀 마이크 카메라가 참 좋더라고요. 예, 잘 들어갑니까? 예. 저 카메라가 좋아 사람 따라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참, 참 가성비가 좋다 그러거든요. 다들 유튜브 한 친구들 다 이거 갖고 있대요.
고맙습니다. 저 뒤쪽에 너무 멀지 않아요? 잘 보입니까? 가족이 바로 앞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요? 또 가까이 되니까 울려서 잘 안 들린다 그러기도 하고. 자, 오늘 명상은 다들 잘 아시는데, 뇌과학은 좀 다들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요. 명상이 뇌과학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들 뇌과학은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제 좀 들립니까? 더 가까이요? 아, 예, 가급적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명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주한 교수 책이 잘 팔린다 그러고, 미국에서는 구글의 차드멍탄, 이 친구가 구글에 명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arch in Your, Inside Your Mind라 그래가지고 크게 벌리고 있죠. 그래서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명상에. 그래서 명상의 목적은 이제 알아차림, 마인드풀리스, 알아차림, 힘을 키워가지고 알아차림을 잘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상을 정의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동이 종류가 워낙 다양하듯이 명상의 종류도 워낙 다양해서 어떻게 명상이 이거라고 정의하기는 참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명상의 목적은 알아차림하는 힘, 노팅 파워를 키워가지고 내 마음을 잘 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청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마음 A 프라임으로 바꾸는 것, 마음 A를 마음 B로는 못 바꾸습니다. 내 마음을 남의 마음으로는 절대 못 바꾸거든요.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아름다운 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결국 마음이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뇌를 바꾸는 겁니다. 뇌를 바꾸려면은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명상이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마음 운동이다. 마인드 뉴로빅스다. 이거는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마음 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를 바꾸는 거는 공학이죠, 그죠? 마음을 바꾸는 것도 공학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를 바꾸려면은 물질이래야지 바꿀 수가 있다. 마음이 물질인가? 그리고 그거를 바꾸려면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그 불선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마음 수련, 마음 공학이고 그게 명상인데 마음이 물질이어야 한다. 그리고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1, 2부를 나누었습니다. 좀 길다 싶어가지고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마음이 물질이어야 한다. 진짜 마음이 물질인가? 아, 어쨌든 마음이라는 것이 물질에서부터 나오는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물질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제 외손자인데요. 다들 외손자든 외손자든 귀엽죠, 그죠? 1년 전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 천진난만한 애가 아, 이 머리에 열이 나가지고 그 청소년과에 이제 데리고 갔는 거예요.
데려갈 때까지도 뭐 참 좋아가지고 뭐 장난치고 이러더니만은 간호사가 노아야 하고 불러가지고 이제 주사실로 가는 순간 가서 주사실을 보더니만은 기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잘 놀다가 잘 놀다가 주사실로 들어가니까 이 울음을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울려서 잘 안 들리죠. 내리니까 밖에서 잘 안 들리고. 예. 자,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지금까지 뭐 따라오겠어요? 쉽죠, 그죠? 예. 자, 이게 이제 이 손자의 뇌에 지난번에 갔을 때 주사 맞은 아픔이 있으니까 주사실을 보는 순간 이 기억돼 있던 게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그 아픔 때문에 하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경험한 거는 경험이 곧 학습인데 경험한 것은 반드시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이 강하게 되면은 장기 기억이 되고 약하게 되면은 단기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주사 맞은 기억이 다시 주사실을 보니까 그게 뇌로 들어가가지고 입력이 돼서 기억이 회상돼가지고 그 아픈 거에 기억이 회상되니까 하고 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만든다. 내가 가슴이, 심장이 마음을 만든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지만은 심장은 내가 만든 마음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기관일 따름이지 마음은 내가 만듭니다. 증거가 있느냐? 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화도 내고 어떤 그 싸움할 때는 공격성도 내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다. 사람의 뇌를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쥐 가지고 특히 생쥐 가지고 합니다. 생쥐도 마음이 있거든요. 예, 사람같이 복잡한 마음은 아니지만은 생쥐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한번 봅니다. 자, 생쥐의 행동을 한번 잘 봅니다. 조그만한 나무 막대기, 아무 별 관심 없이 지나갑니다. 레이저가 꺼져 있습니다. 레이저가 이리 들어가는데 레이저가 꺼져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갑니다. 레이저를 한번 켜줘 봅니다. 레이저를 켜주면은 행동이 달라지죠. 그죠? 공격성이라는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막대기에, 조그만 막대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막대기에 레이저를 켜주니까 막대기뿐만 아니라 이런 조그만한 모자에도 공격성이라는 마음을 내더라. 이 생쥐가 모자를 공격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인위적으로 생쥐의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해 주니까 모자에 달라드는 공격성이라는 마음을 내더라. 자, 이거는 이 실험 방법은 지금 레이저를 쪼여가지고 뇌의 특정한 부분, 편도체라는 특정한 부분을 지금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은 그 편도체가 활성이 돼 가지고 편도체가 공격성이라는 마음을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이 실험 방법을 빛으로 어떤 유전자적인 조작해 놓은 것을 어떻게 활성시킨다 이런 뜻인데 좀 어렵습니다. 라고 실험 방법도 무지무지 어렵고 돈도 무지무지 들어가는 실험 방법입니다. 한수인 밑으로는 아직까지도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험 방법이. 저도 어지간한 거는 다 실험 방법을 아주 현대적인 실험 방법을 써봤는데 저거는 아직 못 써봤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도 어렵고요. 그 편도체는 공격성이라는 마음을 만들더라. 다른 거 한번 봅니다. 갈증이라는 마음. 자, 요거는 자, 또 뇌에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갈증센터에다가 꼽아놨습니다. 레이저를. 그래가지고 레이저를 꺼놓으면은 마음대로 돌다가 레이저를 켜놓으면은 와가지고 물을 먹습니다. 갈증이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야, 꺼놓으면은 갈증이 생기가 이렇게 놀다가 레이저를 켜주면은 물을 찾습니다. 갈증센터를 활성화시켜주면은 물을 찾습니다. 자, 갈증센터에다가 레이저가 들어가서 그 센터를 레이저가 활성화시키거든요. 활성화되면은 갈증이라는 마음을 만들더라. 이거는 반대로 소금을 찾는 마음. 자, 레이저가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으면은 소금 덩어리를 저렇게 밟습니다. 즉, 공격성이라든가 갈증이라든가 소금을 찾는 소금 갈망센터, 자, 이런 게 뇌에 있고 그 뇌를 자극하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뇌에서, 뇌의 활성에서 마음이라는 게 오더라.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뇌를 잠깐 보면은 한 두 분 내지 두 분 반 정도 되고요. 우리 몸무게의 전체의 2% 정도 되지만 에너지는, 영양은 20%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액티브한 그런 기관이다 하는 거죠. 실제 사람 뇌의 모형이고요.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실제 뇌를 한번 봅니다. 시애틀에 있는 그 브레인 인스티튜트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 사람 뇌고, 해골이고, 두개골이고, 그 안에 이제 뇌가 있지요. 뇌가 주름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유인지 금방 죽은 사람의 뇌를 꺼냈습니다. 대뇌고, 소뇌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뒤쪽이고, 저쪽이 앞쪽이고, 그렇죠. 뇌를 나누어서 뒤쪽은 후두엽이라 그러고 위쪽은 두정엽이라 그러고 가쪽은 측두엽이라고 그럽니다. 주름이 많이 적어 있는 특징이 있고 혈관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죠. 물론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혈관도 있습니다. 측두엽이고요. 전두엽이고 이 두정엽이라 그러고 뒤쪽이 후두엽입니다. 한번 잘라봅니다. 잘라보면은 가쪽이 좀 진하게 보이고 안쪽이 희게 보입니다. 진하게 보이는 이쪽을 회색질이라 그래가 여기에 세포가, 신경세포가 이쪽에 어두운 색깔로 보이는데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그 전달하는 선 같은 게 모여 있는 곳이 희게 이렇게 보입니다. 좌뇌, 우뇌, 좌시상, 오른쪽 시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른쪽 해마, 왼쪽 해마입니다. 네, 요 해마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해마거든요. 해마를 확대하면은 까맣까맣한 게 이게 전부 다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가 가지가 많이 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 빛으로 이렇게 머쓱하게 보여주는데 전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이 이 신경세포들이고 신경세포들은 가지를 많이 쳐져 있고 그 가지들을 따라 전기가 흐르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모양새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신경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소화기계, 근육기계, 뭐 여러 가지 피부기계, 림프계, 여기가 신경계죠, 그죠? 골격계, 많은 계가 있는데 이 신경계가 뇌를 정점으로 하는 신경계통이게 마음을 만든다. 이 신경계통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 신경계통의 마음이 물질로 들어가 가지고 있다. 체화돼 가지고 있다. 그 체화된 마음에서, 물질에서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뇌에, 지난번에 갔을 때 이런 경험이 물질로 체화돼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 경험을 할 때는
이 기억이, 제하되었던 기억이 밖으로 드러나와서 이런 마음이 다시 나오게 된다. 체화된 마음, 물질화된 마음, 이런 경험을 하면은 반드시 이 경험, 이 마음이 물질화된다. 어디에? 뇌에. 유식한 말로 체화된 마음이다. 그래서 뇌는 체화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뇌는 체화된 마음, 이 체화된 마음에서부터 마음이라는 것이 호련히 나타난다, 창발된다. 경험은 체화되고 체화된 마음은 그 조건을 다시 만나면은 호련히 다시 그 마음이 떠오른다. 체화된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신경회로로 돼 가지고 있으니까 체화는 신경회로로 체화돼 가지고 있다. 체화된 신경회로가 활성을 가지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창발된다. 호련히 떠오른다. 떠오른 마음은 다시 신경회로로 물질화된다. 우리 어떤 사람의,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뇌입니다. 실험 기술이 이제 발달해가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들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좌뇌, 우뇌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이죠. 좌뇌,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다리라고 하는 큰 축삭다발, 신경다발입니다. 네,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뇌다리라고 하죠. 이건 앞쪽이고 뒤쪽이고, 앞쪽하고 뒤쪽하고도 연결되고, 위에서 아래로도 연결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신경회로로 가득 찬 그런 것이 우리 뇌입니다. 그래서 신경회로에 마음이 체화되어 가지고 있다. 경험하면은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 없던 신경회로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질까? 굉장히 뇌 신경세포가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 살아있는 신경세포입니다. 여러분들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 가지가 쳐져 나가고 이렇죠. 가지가 쳐져 나가서 만나서 회로를 이루려고 다른 신경세포하고 만나가지고 신경회로를 만들려고 막 자라나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의 가지도 막 이렇게 뭐가 변하고 있고, 가지에 나와 있는 요 가시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요 가시에, 이 가지의 가시에, 여기에 다른 데서 온 신경이 여기 와서 만나가지고 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 속에 있는 뇌신경세포가 매우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거는 시험관에서 우리가 귀해마신경세포를 키우는 겁니다. 저도 이런 실험 방법으로 30여 년을 뇌 연구를 하다가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이거는 염색을 해가지고 염색 안 한 배양한 신경세포고요. 이거를 연접을 염색하면은 연접이 이렇게 반짝반짝 보입니다. 이 연접이 하나의 신경세포에 한 5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 하나가 다른 5천 개의 신경세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어떤 사람의 실제의 뇌 신경세포입니다. 이 하나의 신경세포가 바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고 빨간 거는 다른 신경세포에서 온 신경가지가 이리 와가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회로를 이렇게 그린다는 거고요. 이것도 어떤 사람의 실제 뇌에 있는 신경세포입니다. 특별한 방법을 써가지고 실제 뇌의 신경세포를 그대로 3D로 재현한 겁니다. 이렇게 회로가 안 보이죠, 그죠?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회로가 돼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보는 건데, 잠깐만 보면은요.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입니다. 여기가 핵이 있는 세포체고 가지가 많이 나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이 가지에 가시들도, 가지에 나와 있는 요 가시들도 보이죠, 그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가 1000분의 1mm도 안 됩니다. 이 작은 어떤 뇌의 구역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뇌 구조로, 신경세포의 구조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면 하면은 11차원의 공간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한 두 근 내지 두 근 반 되는 뇌에 대뇌 피질에만 한 15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뇌 전체에는 860억 개, 1천억 개라 그럽니다. 뇌 신경세포가 있고 하나의 신경세포가 10,000개, 5,000개 내지 10,000개의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고 그 연결된 공간의 차원이 11차원의 공간의 차원에서 3차원도 아니고 4차원도 아니고 11차원의 공간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우주라 그러고 그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만드는 신경회로의 길이가 약 15만 킬로미터. 이거를 한 줄로 이으면은 지구 적도를 4바퀴 반이나 감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뇌 속에 있는 뇌의 신경회로 길이가 지구 적도를 4바퀴 반이나 감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그 복잡한 회로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뇌에 있는 신경회로들이고 거기에 마음이 체화되어 가지고 있다. 마음이 여기에 저장돼 가지고 있다. 귀신이나 신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이 뇌신경회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마음이 만들어지는 과정, 체화되는 과정을 봤고, 치매는 그 반대죠. 그죠? 허물어지는 마음이고, 허물어지는 뇌신경회로입니다. 허물어지는 마음을 한번 봅니다. 자, 뇌에 있는 신경세포입니다. 전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른 신경세포로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보면 이 진을 주는 세포하고 주는 신경세포하고 받는 신경세포가 만나죠. 그죠? 요 점을 연접이라고 합니다. 시냅스 연접이라. 연접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회로를 이루고 있죠. 복잡한 회로를 이루고 있는데 신경세포가 이렇게 건강하고 하게 살아 있어야지 그 회로가 잘 유지되고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짜그러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게 허물어지는 체화된 마음이고 이게 치매의 마음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세포가 짜그라들어가지고 가지들이 다 허물어지고 이거 죽었습니다. 세포 바깥쪽에 뭔가 독성 물질이 많이 쌓여 있고 속에도 독성 물질이 쌓여가지고 이 세포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치매로 가는 길입니다. 신경회로에 마음이 들어있었는데 저러다가 신경회로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매 걸린 우리 어른들한테 가면은 네 누고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아들이 가도 네 누고 다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지느냐 하면은 신경세포가 이렇게 짜그러 들어가 죽었기 때문에 약간 짜그러 들어가는 과정이 건망증이 오는 과정이고 그게 심화돼 가지고 가지돌기가 살아 없어지면은 치매,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치매의 마음이다. 우리 이 신경세포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뭐 척추에 있는 세포 마찬가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0일째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경세포가 나하고 평생을 같이 삽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70살, 80살, 90살, 100살까지 내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손상받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손상받습니다. 그래서 뇌가 노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근육이 심폐
기능이 노화되는 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노화되는 거는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뇌가 마음을 만드는데 뇌도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근육이 약해지듯이 뇌도 신경세포가 약해지고 손상받아서 저렇게 죽게 됩니다. 마음이 당연히 손상받겠죠. 그죠? 치매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노화 과정이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다만 너무 빨리 오면 병이죠. 그 병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유전적으로 오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가 혈관이 터진다든가 해가 막힌다든가 터진다든가 하는 거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오는 거고, 그래서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우리 뇌신경세포를 잘 보호해야 된다. 그게 치매를 예방하는 거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언젠가는 치매가 옵니다. 우리 근육이 언젠가는 망가지듯이. 막을 수는 없지만은 늦출 수는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치매 약이 작년에 미국에서 FDA에서 인가가 됐습니다. 그 인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제약회사가 엄청난 로비를 해가지고 그 약을 인가를 받는 거예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치매 예방약, 그러니까 치매를 좀 늦게 가게 하는 그 영양제 같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많이 찾아봤고요. 하지만은 치매를 치료한다. 병 걸린 거를 낫게 하는 치료한다. 안 걸리게 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있을 때 잘 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이게 이제 뇌회로라 치면은 회로가 활성을 가지면은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이다. 그 회로가 없어지거나 끊기거나 해서 전기가 안 흐르면은 이게 마음이 사라지는 치매인 겁니다. 괴로운 마음은 근데 왜 나오느냐? 왜 우리가 괴로운 마음까지 갖게 되느냐? 우리가 너무 많은 마음을 체화시켜 놔가지고 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 크기별로 그려놓은 겁니다. 사람 뇌, 생쥐뇌, 초파리 뇌. 이렇게 비교가 실제 크기별로 그린 겁니다. 파파리 뇌고 초파리의 척추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8월 달에 이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 알려졌다는 거죠. 뇌 자체만은 2년 전에 알려졌고, 사람의 뇌신경세포의 연결체, 커넥텀도 지금 연구 중에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2cm, 3cm 승이라는 성을 가진 이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엄청난 프로젝트겠죠. 그죠? 어쨌든 사람 뇌에 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체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 뇌는 그래서 크고 복잡하고 우리 마음 공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뇌는 자극하면은 반응하는 뇌 이게 다다 말이에요. 부시럭하면은 겁이 나서 도망가고 이게 다인데 얘는 부시럭하면 무슨 소린지 조금만 생각하죠. 그죠? 얘는 부시럭하지 않아도 혹시나 뭐가 나오지 않나 해갖고 막 걱정하는 이런 뇌가 돼가지고 있다. 마음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다니엘 데니시 잘 설명합니다. 물론 가설이지만 이 마음의 진화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잘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걸로 끝내고요. 자,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명상하고 뇌하고가 어떤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금, 끝이다. 잠깐만요.
자, 예, 다음 파트는 명상과 냈는데 조금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마음 운동이다.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남의 마음으로는 못 바꾸고 나의 마음을 조금 바꿔가지고 어떤 선한 마음을 갖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 운동이다. 그러려면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은 이를 바꾸는 것은 마음 공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힘이 필요한가? 이게 알아차림하는 힘이 필요하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의식을 의식하는 메타 인식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고 있다. 화가 나는 마음을 내고 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자, 이거는 의식이죠. 그죠? 나는 화가 난다는 거. 의식이 있으면은 내가 화가 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메타인지고, 그게 알아차림, 사티, 마인드풀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티, 알아차림을 드론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차려가지고 다시 내한테 알려주는 그런 드론. 야, 드론아,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알려줘. 야, 그래. 야, 성원이 너 지금 화가 났어. 너의 마음이 화가 났어 하고 알려주는 것. 나의 마음을 다시 인식해서 알려주는 것. 이게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손으로 자갈을 만지고 있고 눈으로 자갈을 보고 있는 거. 이것은 그냥 의식입니다. 그냥 이게 이제 알아차림은 아니고요. 의식이 있으면은 자갈한 걸 만지는 감촉을 알고 눈으로 보면은 사과가 있다는 것을 알죠. 이거는 의식 수준입니다. 의식을 다시 의식하는 것.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사과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내가 사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이건 뭐 조금 어려운 뇌신경과학인데 알아차림은 인지조절 신경망의 일부라고 부르고 드론이라고 저는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걷기 명상도 하고 호흡 명상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걷기 명상 같은 경우는 발에 느낌이 척추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의식에 들어오죠. 여기 이제 의식입니다. 이제 이 의식은 제 육감이라 그러고 발의 감각, 코의 감각 이거는 오감 중에 하나고요. 이게 척추를 타고 들어가서 의근에 보습되면은 의식이 되죠. 이거는 제 육식 의식이고 의식을 의식하는 게 사티입니다. 의식을 의식하는 그 사티 신경망, 이 신경망이 있어가지고 의식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티는 제 칠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위로 청계천계로 더 높은 구조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 그게 이제 여기서 오감이 일어나고 전전대업으로 들어오면서 의근의 포섭이 돼가지고 의식이 되고, 의식은 사티의 포섭이 되고, 사티는 해탈은 열반에 각각 이렇게 포섭이 되고 관리를 받는다. 오감은 의근에, 의근은 사티에, 사티는 해탈에, 해탈은 열반에 의지한다. 이렇게 붓다가 얘기를 했죠. 조금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티가 알아차림에 일어나는 뇌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전두엽이고, 특히 전두엽이고, 이게 측두엽이죠. 그죠? 전두엽의 요 부분, 요쪽 부분, 여기가 알아차림하는 뇌 부분입니다. 등 쪽, 가 쪽. 뇌가 있으면은 안쪽이 아니고 가 쪽이고, 안쪽이 아니고 가 쪽이고, 등 쪽이고, 배 쪽이 아니고 등 쪽이고, 그래서 여대 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 알아차림하는 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표시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뇌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만 넘어가고 여기에 있는 알아차림 신경회로가
이게 알아차림하는 뇌입니다. 이거를 발달을 시키는 게 알아차림 명상이다. 실제로 알아차림하는 뇌를 촬영해가지고 뇌파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 부분, 요부 가쪽, 등쪽 가쪽 요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강하게 활성하는 게 보이죠. 이 사티 수행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한테, 일반인한테 명상하라 하면 그저 뇌파가 이렇습니다. 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명상이 이제 워낙 다양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MBSR이 기본이 돼가지고, 여기도 뭐 알아차림이 좀 들어가지만은, 마음을 좀 이완시켜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건강 증진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명상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부교감 신경계, 부교감 신경계가 편안한 마음을 만드는 마음이니까 이거를 자극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자 하는 목적. 그게 일반 대중을 파고드는 명상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쉬워가지고 잘 퍼지죠. 넓게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넓이를 추구하는 명상이다. 이렇게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진짜 명상은 불교 사찰에서 하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이죠. 불교 수행입니다. 이거는 여기 인지조절신경망, 사티신경망을 이거를 계속 자극을 하고 이거를 발달시켜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마음 훈련이다. 다른 말로는 막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마음 근육 강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마음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마음 운동이 이게 사실 수행, 불사찰에서 스님들이 하는 수행인데 이 중에 알아차림 부분만 살짝 꺼내 와가지고 조금은 알아차림 하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마음 운동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명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MBSR이죠. 그죠? 그래서 잘 퍼지고 대중들이 쉽게 접근을 하니까 잘 퍼져서 넓이를 추구하는 명상이고 이거는 수행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죠? 하지만 깊이 파고드는 깨달음으로 파고 들어가는 명상이다. 그래서 깊이를 추구하는 명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명상의 종류에 따라가 사티 명상은 이렇고 사마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사마타 명상은 뇌파가 굉장히 느린 알파파, 델타파 이런 게 더 강하죠. 여기는 높은 베타파, 베타파가 강하게 나오는 거고 좀 명상할 줄 모르는 사람의 뇌고 사마타 명상을 하면은 조용한 쪽으로, 고요한 쪽으로 뇌가 발달하고 사티 명상을 하면은 이 인지조절신경망이 굉장히 활성을 잘 갖는 이 부분이 발달하는 그런 뇌 운동이다. 왜 알아차림이 필요한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놓도록 합니다. 우리 뇌는 이 입력을 받아가지고 결과물을 내는데 우리 외손자가 이 주사실을 보더니만은 으악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력을 받아들여서 정보 처리를 해서 으악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이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다. 알아차림은 이 과정을 차단하는 이런 타임 윈도를 만들어 준다. 내가 무섭다. 외손자가 무서워 하면은 으아 하기 전에 무서워하는 거를 알아차림하는 요 시간 창을 만들어 주는 게 알아차림 해야지 그 시간 창이 나오니까 그거를 만들어 주는 게 알아차림이다. 이 알아차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동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알아차림을 한다. 밑에 감정이 일어난다든가 뭐 하는 거는 이 밑에 뇌의 밑에 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뇌의 밑에서부터 일어나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마음을 알아차림은 여기 있다 그랬죠. 이게 다시 이 마음을 알아차림하고서는 제어하는 거죠. 제어할 수 있는 타임 윈도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주사실을 보면은
무서워하는 마음이 나오면은 그 마음에서부터 으아 하고 나오는 울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잠깐 스톱 하는 타임 윈도. 아, 저 주사실 무서워 할 때 딱 알아차림하고 스톱하는 마음, 차단하는 마음, 요 타임 윈도를 만들어주는 게 사띠, 알아차림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뇌를 발달을 시켜가지고 아래 이 부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 파워를 키우자 하는 게 알아차림 명상이다. 이렇게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냅두게 된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래 가면은 스님들이 냅둬라, 냅둬라,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려놓는다는 건 네 욕심을 버리라. 괜히 상대가, 대상이 네 마음대로 되도록 말하지 마라. 아, 내려놔라. 뭐, 네가 출세하려고 하는 마음 내려놔라. 돈 많이 벌려고 하는 마음 내려놔라. 있는 대로. 네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게 냅두라는 거죠. 그죠? 냅두는 게,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은, 냅두는 게 깨달음이다. 이래야지 마음 편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다른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리의 내과학이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렛고 하는 게 냅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테 괴로움을 주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괴로움을 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괴로움 주는 어떤 뭐를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앱니다. 그렇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놔두고 네 마음을 그냥 냅둬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시로 읊은 사람의 시가 우연히 뭐 제한테 걸려 들었습니다. 청도 빈병도라는 시인인데 꽃풀에게 삶을 물었다. 그저 흔들리는 거라 그랬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고 거슬리지 않고 그죠. 물에게 물으면 그냥 흐르는 거라 했다. 위에서 아래로 그냥 막 순종하면서 흐르는 거라 그랬다. 산은 뭐 견디는 거라 그랬다. 또 다른 시는 산처럼 강물처럼 가슴으로 살고 싶다. 마음의 분별에 얽매이지 말고 욕망의 성을 쌓아가지고 괜히 욕망 내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저렇게 되도록 바라지 말고 별처럼 촛불처럼 가슴으로 살고 싶다. 냅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비틀즈가 인도 부다가에 가서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Let It Be라는 노래를 냈다고 합니다. 냅둬라, 냅둬라, 냅둬라 하는 거잖아요. Let It Be, Let It Be 하는데, 부다가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스님한테 배워놓고는 성모 마리아한테 배웠다고 그러죠. 그죠? 스님한테 배웠다 걔가, 레코드판이 잘 팔리겠습니까? 그죠? 바꿔버립니다. 자, 벽공도 참 재밌습니다. 엄마, 어디 가노? 아, 수행 간다. 절에 가서 시주할 돈 있으면 내 얼굴 좀 고쳐주라. 엄마는 뭐 몰라. 절에 시주할 돈 있으면은 내 몸에 얼굴에 투자하는 게 미래에 좋을 거다. 나도 성형하러 성형외과 간다. 에이, 딱 절에 가는 거는. 네 보니까 버글버글 내 마음에 끌어올려가지고 그 마음 성형하러 절에 간다. 마음을 성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공학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은 신경회로라는 물질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이런 저런 부위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명상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부위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 인지조절신경망이 어느 명상을 하든 이게 강해지고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이 부분들은 약해집니다. 기본 모드 신경망이 망상하는 뇌에 번뇌를 불러오는 불행한 뇌입니다. 이건 약해지고 인지조절 기능망, 알아차림하는 기능망은 강해진다. 알아차림을 잘하면은 해피 라이프를 이룰 수가 있다. 자, 이게 뇌하고 명상하고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지금 반복되는 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받고요.
자,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어려운 거는 설명을 좀 생략해버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이라는 거를 괜히 뭐 허황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명품 뇌를 갖고 있으면 명품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뇌를 만드는 것, 이게 마음 훈련이고, 이게 명상이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예. 사진 찍을까요? 충분히 이런 뉴스를 수서 나온 데 있어서 인체 해부학 구조나 생리적 기능을 잘 이해를 해야 가장 효과적인 수련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교의 수행 명상이나 요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뇌 구조, 뇌 기능 이런 것을 잘 이해함으로써 그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을 주신 베이스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예. 저, 이쪽으로 좀 붙여주세요. 예, 이제 좀 붙여주십시오.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이거 조금 좀 부족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